노란 봉투 하나가 지금 당신 집안에 없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노란 봉투의 돈칠장을 이것을 올바른 자리에 두는 것, 이것이 미신처럼 들린다면 당신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49일입니다. 딱 49일만 제대로 해두면 막혔던 돈줄이 스스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이 방법은 평생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새벽 2시, 불은 꺼져 있고 방 안은 어둡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만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합니다. 숫자가 또 줄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달은 아꼈습니다. 외식도 줄였고 불필요한 지출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줄어 있는 겁니까? 이런 밤 단 한 번도 없었던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 월급이 적어서, 내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데 저는 오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진짜 원인은 능력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사람들의 집을 살펴왔습니다. 돈이 도무지 모이지 않는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그분들의 집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그것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왜 하필 노란 봉투입니까? 왜 7장입니까? 왜 49일입니까? 이 숫자들, 이 색깔, 이 방법 모두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동양의 지혜가 검증해온 기운의 주기와 직결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지금까지 왜 돈이 내 손에 머물지 않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총 8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4번째 파트에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처음으로 이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내 집에 돈이 없었구나.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절반만 알고 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돈이 안 모이면 사람들은 보통 3가지를 의심합니다. 내 월급이 적어서, 지출이 너무 많아서, 나는 운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월급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빠듯하지 않습니까? 지출을 줄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딘가에서 계속 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에서는 돈을 흐르는 물로 봅니다. 물이 흐르려면 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쳐서 사라집니다. 집안의 기운이 바로 그 물길입니다. 이 길이 막힌 집에서는 돈이 아무리 들어와도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갑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렇다면 막힌 기운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신호는 이미 집 안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왠지 무겁습니다. 공기가 탁합니다. 안으로 들어가기가 꺼려집니다. 거실에는 몇 달째 손 안 댄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버려야 하는 걸 알면서도 못 버립니다. 안방 구석에는 몇 년째 열지 않은 박스가 있습니다. 뭐가 들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주방 아래 서랍을 열면 영수증, 오래된 쿠폰, 쓰지 않는 카드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이것이 지저분한 것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운이 막혔다는 물리적인 신호입니다. 집이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의 재물은 함께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완전히 놓칩니다. 재물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운과 조상의 기운이 함께 흐른다고 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조상의 기운이 단단히 연결된 사람은 재물의 흐름도 쉽게 끊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의 기운이 끊어진 집, 그분들을 기억하지 않는 공간, 그 집에서는 재물의 흐름도 함께 약해집니다. 들어와도 머물지 않습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출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근거 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저는 40년 동안 이것을 수백 번 직접 보았습니다. 지금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집 안 어딘가에 3개월 이상 손 안 댄 물건이 있습니까? 명절에 조상 차례를 지내지 않은 지 7월 26일이 넘었습니까? 돈은 분명히 들어오는데 왜 모이지 않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실제로 본 두 집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동네 비슷한 형편, 그런데 10년 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집에서 제사를 없앴습니다. 번거롭다고, 시간이 없다고, 현대적이지 않다고,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바쁜 세상입니다. 그런데 잠깐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여기 있었겠습니까? 기억받지 못한 기운은 흩어집니다. 흩어진 기운은 후손에게 닿지 못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연결된 곳으로 흐릅니다. 단절된 곳으로는 흐르지 않습니다. 전기줄이 끊어지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조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집에는 그 기운이 닿지 못합니다. 제가 실제로 본 두 집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동네였습니다. 소득도 비슷했습니다. 가족 수도 비슷했습니다. 누가 봐도 출발선이 같은 두 집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한 집은 해마다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작은 가게를 시작했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무리 없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집은 해마다 조금씩 더 빠듯해졌습니다. 벌어도 모이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복되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한 집은 매달 작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제사가 아닙니다. 밥 한 공기, 물 한 잔, 조상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집은 10년째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기일에도 그분들을 떠올리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40년 동안 이런 경우를 수백 번 보았습니다. 한 번이라면 우연입니다. 10번이라면 경향입니다. 수백 번이라면 그것은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49일입니까?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7은 변화와 완성의 숫자입니다. 7일이 지나면 한 주가 완성됩니다. 7주가 쌓이면 49일. 이 49일은 기운이 완전히 한 바퀴를 도는 주기입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심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싹이 납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땅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막혔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49일의 흐름 안에서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 어느 순간 밖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쌓는 과정입니다. 씨앗에 물을 주듯 매일 조금씩 기운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놓칩니다. 49일을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장소가 틀리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봉투를 두는 자리, 이것이 전부를 결정합니다.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다음 파트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드디어 이 이야기를 드릴 때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파트를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노란 봉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것이 전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봉투를 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침대 밑에 두는 분, 서랍 안 깊숙이 넣어두는 분, 심지어 옷 사이에 끼워두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소중한 것은 숨겨두고 싶은 법이니까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기운이 절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숨겨진 것은 흐르지 못합니다. 막힌 것은 쌓이지 않습니다. 노란 봉투를 두어야 할 장소는 딱 3곳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집마다 그 하나가 다릅니다. 내 집에 맞는 자리를 찾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3곳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면서 내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 장소입니다. 현관 안쪽입니다.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입니다. 바깥에 재물 기운이 집 안으로 처음 발을 들이는 곳이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 안쪽 오른편, 신발장 위, 혹은 작은 선반 위,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 이곳에 노란 봉투를 세워서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관에 빛이 들어옵니까? 자연광이든 조명이든 밝은 기운이 있는 현관이어야 합니다. 현관이 어두운 집, 들어서면 답답한 느낌이 드는 집, 이런 곳에 봉투를 두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은 기운이 고이지 않습니다. 고이지 않는 곳에 봉투를 두어봐야 기운이 담기지 않습니다. 현관이 밝은 집, 문을 열면 환한 느낌이 드는 집, 이런 집의 첫 번째 장소가 맞습니다. 두 번째 장소입니다. 안방 문 안쪽 상단입니다. 안방은 집안의 기운이 가장 깊이 고이는 곳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몸이 쉬는 자리, 기운이 회복되는 공간입니다. 안방문 위쪽, 문틀 안쪽에 봉투를 납작하게 올려두는 방법입니다.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잠자는 동안 사람의 기운은 가장 열려 있습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의식이 고요해지는 그 시간에 조상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고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옵니다. 문 위에 봉투를 두는 것은 잠자는 동안 그 기운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확인하십시오. 안방 안에 오래된 사진이 너무 많습니까? 사진이 많으면 기운이 분산됩니다. 집중되지 않습니다. 사진은 한두 장으로 정리하십시오. 안방이 고요할수록 이 방법의 효과가 강해집니다. 세 번째 장소입니다. 주방의 동쪽 방향 선반입니다. 주방은 음식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도 동쪽 방향 가장 높은 선반, 위쪽 자리가 첫 번째 자리입니다. 왜 동쪽입니까?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방향, 생명이 깨어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왜 가장 높은 자리입니까? 조상의 기운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높은 자리에서 시작해 아래로 내려오면서 집안에 퍼집니다. 가장 높은 선반, 그 자리가 기운이 처음 내려오는 지점입니다. 단,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 선반 근처에 쓰레기가 있습니까? 오래된 식재료, 쌓인 봉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잡동사니, 이런 것들이 근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기운은 깨끗한 자리로 내려옵니다. 어수선한 자리는 기운이 머물지 않습니다. 봉투를 두기 전 그 선반을 먼저 깨끗이 닦아 두십시오. 이제 3곳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에는 어느 자리가 맞습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집안에서 가장 어수선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오래 손이 안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 반대편의 기운이 가장 약해진 방향입니다. 그 방향에 있는 장소가 봉투를 두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실패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봉투를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먼지가 쌓일 것 같습니다. 보기가 좀 거슬립니다. 그래서 살짝 옮깁니다. 그 순간 49일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기우는 자리를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서 천천히 쌓여가는 것입니다. 자리를 옮기는 순간 지금까지 쌓인 기운이 흩어집니다. 49일이 지나기 전에는 절대로 그 자리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장소를 정했습니다. 자리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봉투 안에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합니까? 노란 봉투를 준비하는 방법, 돈 7장을 고르는 기준, 봉투를 두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한 가지, 이것을 모르면 장소가 맞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를 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봉투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봉투 하나 사고 돈 몇 장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준비하는 방법이 틀리면 장소가 맞아도 기운이 담기지 않습니다. 그릇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새어나가는 것처럼. 먼저 봉투입니다. 왜 노란 봉투입니까? 노란색은 오행에서 토의 기운을 담은 색입니다. 토, 즉 땅의 기운입니다. 땅은 무엇을 합니까? 씨앗을 품습니다. 뿌리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도록 붙들어둡니다. 노란색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물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재물이 머물도록 붙들어두는 것. 그렇다면 빨간 봉투는 왜 안 됩니까? 빨간색은 오행에서 화의 기운입니다. 불의 기운. 불은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강하게 타오르지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빨간 봉투는 재물을 불러오는 힘은 있습니다. 그런데 머물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족족 다시 나갑니다. 타오르다 꺼지는 불처럼 재물을 쌓으려면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땅처럼 묵직하게 붙들어두는 색. 봉투를 준비했다면 이제 돈입니다. 왜 7장입니까? 7은 동양 철학에서 변화와 완성의 수입니다. 7일이 지나면 한 주가 완성됩니다. 7번 반복되면 49일. 49일이 되면 기운이 한 바퀴를 완전히 돕니다. 7장의 지폐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변화를 담는 그릇입니다. 의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겨진 돈은 쓰지 마십시오. 찢어진 돈은 쓰지 마십시오. 오래 쓴 낡은 지폐도 쓰지 마십시오. 재물의 기운은 새로운 것과 함께 움직입니다. 낡고 구겨진 지폐에는 이미 수많은 손을 거친 기운이 배어 있습니다. 그 기운이 섞이면 내가 담으려는 의식이 흐려집니다. 가능하면 은행에 가십시오. 새로 교환한 지폐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 0원짜리 7장. 충분합니다. 만원짜리 7장. 물론 괜찮습니다. 그런데 5만원짜리를 넣어야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기운은 금액을 보지 않습니다. 의식을 봅니다. 마음을 봅니다. 7장이라는 숫자, 그리고 그 안에 담는 마음, 이것이 전부입니다. 봉투도 준비했습니다. 돈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시작해야 합니까? 아무 날에나 시작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시작하는 날이 중요합니다. 월요일 혹은 목요일 해가 있는 오전에 시작하십시오. 왜 이 두 요일입니까? 월요일은 한 주가 새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기운이 새로 열리는 날. 목요일은 한 주의 흐름이 가장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날입니다. 기운이 깊어지는 날. 이 두 날이 새로운 의식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전이어야 합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 기운이 올라가는 시간, 이 시간에 시작해야 합니다. 해가 진 후 어두운 저녁에 시작하면 안 됩니다. 기운이 가라앉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날을 정했습니다. 이제 봉투 안에 돈을 넣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넣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손으로 봉투를 감싸십시오. 두 손으로 감싸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청하십시오. 조상님, 이 집의 재물의 기운을 열어주십시오.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의식의 핵심입니다. 물건이 기운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기운을 움직입니다. 봉투는 그릇입니다. 돈은 매개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채우는 것은 결국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돈도 골랐습니다. 날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안의 상태가 이 기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기운은 빈자리로 흐릅니다. 막혀 있으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딱딱하게 굳은 땅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봉투를 두기 전에 집안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파트에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봉투만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이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으십시오.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날도 정했습니다. 장소도 골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봉투를 두면 안 됩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운은 빈자리로 흐릅니다. 물이 흐르려면 수로가 열려 있어야 하듯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려면 집안의 길이 먼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막힌 곳에 아무리 좋은 것을 두어봐야 기운은 들어오다 멈춥니다. 오늘은 그 막힌 곳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들으면서 내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바로 손을 대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현관입니다. 지금 현관 상태가 어떻습니까? 신발이 뒤엉켜 있습니까? 신발장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습니까? 현관 바닥에 먼지가 쌓여 있습니까? 현관은 집의 입입니다. 바깥의 기운이 집 안으로 처음 들어오는 문, 재물의 기운이 첫 발을 내딛는 자리. 그런데 그 입구가 막혀 있으면 기운은 들어오다 멈춥니다. 문 앞에서 돌아섭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쓰지 않는 신발은 과감하게 치우십시오. 신발장 안에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현관 바닥을 한번 닦으십시오. 이것이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운이 들어올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현관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주방 싱크대 아래입니다. 싱크대 아래 문을 열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한 달이 넘었습니까? 아니면 몇 년이 됐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 쓴 세제통이 쌓여 있습니까? 비닐봉지가 뭉쳐서 끼워져 있습니까? 몇 년째 쓰지 않는 냄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주방 아래는 집의 재물창고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공간 아래 생명의 기운이 저장되는 자리. 이곳이 막히면 재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들어온 돈이 나가는 이유가 이 서랍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싱크대 아래를 여십시오. 쓰지 않는 것은 버리십시오. 필요한 것만 남기십시오. 그리고 안쪽을 한번 닦아내십시오. 20분이면 됩니다. 그 20분이 막힌 재물창고를 여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갑입니다. 지갑을 지금 꺼내 보십시오. 영수증이 몇 장입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가 있습니까? 구겨진 지폐가 들어있습니까? 포인트 카드, 쿠폰, 언제 받았는지 모를 명함. 이런 것들이 지갑을 채우고 있습니까? 지갑은 재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이미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새 지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지갑을 바르게 쓰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수증은 매주 비우십시오. 지폐는 펴서 같은 방향으로 정리하십시오. 카드는 지금 실제로 쓰는 것만 남기십시오. 지갑이 가벼워지면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네 번째입니다. 침대 밑입니다. 침대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입지 않는 옷이 들어간 박스가 있습니까? 오래된 짐이 밀려 있습니까? 언제 넣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것들이 쌓여 있습니까? 잠자리는 하루의 기운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몸이 쉬는 동안 기운도 함께 회복됩니다. 그런데 침대 아래에 묵은 것들이 쌓여 있으면 자는 동안 그 기운이 몸 아래에서 올라옵니다. 기운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몸이 쉬지 못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돈을 잃는 결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침대 밑을 비우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자리, 기운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잠자리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네 곳을 말씀드렸습니다. 현관, 싱크대 아래, 지갑, 침대 밑. 이 네 곳이 막혀 있으면 노란 봉투를 아무리 잘 두어도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기가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딱 하나만 하십시오. 현관 신발 정리. 이거 하나만.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현관으로 가십시오. 신발을 가지런히 두십시오. 쓰지 않는 것은 치우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봉투를 두는 날 반드시 한 가지를 더 하십시오. 집안의 창문을 모두 여십시오. 20분, 딱 20분만 열어두십시오. 묵은 기운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람이 집 안을 한 바퀴 돌고 나면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집이 열렸습니다. 봉투도 준비됐습니다. 장소도 정했습니다. 이제 49일을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49일 동안 해야 할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중간에 기운이 끊깁니다.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투를 두었습니다. 이제 49일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겠지? 아닙니다. 49일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운을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투를 둔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자리에 먼지가 보입니다. 눈에 조금 거슬립니다. 가족 중 누군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살짝 옮깁니다. 그 순간 49일이 초기화됩니다. 기운은 자리를 기억합니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뽑아서 다른 곳에 옮겼습니다. 뿌리는 처음부터 내려야 합니다. 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리에서 쌓여가는 기운을 옮기는 순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49일이 지나기 전에는 절대로 그 자리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49일 동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봉투 주변을 한 번씩 닦아주십시오. 봉투를 열지 않아도 됩니다.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주변만 깨끗이 닦는 것, 먼지를 털고 자리를 바르게 정돈하는 것, 이것이 기운을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기운을 살아있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49일 중 하루를 정하십시오. 그날 조상님께 음식을 올리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밥 한 공기, 물 한 잔, 깨끗한 그릇에 담아 조용한 자리에 두십시오. 그리고 잠깐 눈을 감으십시오.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자체가 연결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기운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노란 봉투는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기운의 원천은 조상입니다. 원천이 살아있어야 그릇의 기운이 채워집니다. 49일 중 단 하루 그분들을 기억하는 시간, 그것이 49일 전체의 기운을 살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49일 동안 이 사실을 남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도 친한 친구에게도 기우는 말로 흩어집니다. 나 요즘 이런 거 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운을 흩어버릴 수 있습니다. 혼자만 아는 것, 그것이 힘입니다.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일 동안 집 안에서 큰 소리로 다투지 마십시오. 다툼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 격한 감정, 집안을 흔드는 에너지, 이것이 기운의 흐름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반드시 주의하십시오. 집안에서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말들이 공간에 남습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 머뭅니다. 그리고 기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49일 동안만이라도 의식적으로 다른 말을 사용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것이 작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말이 공간을 바꿉니다. 공간이 바뀌면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흐름이 바뀝니다. 49일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봉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지 마십시오. 그 안에 돈을 꺼내 쓰지 마십시오. 그 돈은 이미 역할을 다했습니다. 봉투째 조용히 강물에 흘려보내십시오. 흐르는 물이 없다면 땅에 묻으십시오.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기운이 순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49일이 끝난 후 새 봉투로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처음보다 두 번째가 더 강합니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깊습니다. 기운은 반복될수록 쌓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앞에 모든 것이 반쪽짜리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노란 봉투, 돈 7장, 장소, 준비하는 날과 시간, 집안을 여는 방법, 49일 동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알면서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은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방법은 갖췄습니다. 장소도 맞습니다. 날도 골랐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두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안 되겠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이 마음을 가지고 봉투를 두는 것은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릇은 있습니다. 자리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릇 안이 비어 있습니다. 믿음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운은 열린 마음을 통해 흐릅니다. 닫힌 마음은 기운을 들이지 않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은 기운을 반만 드립니다. 활짝 열린 마음, 진심으로 청하는 마음, 그 마음이 기운의 눈을 엽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확신이 없어도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한번 진심으로 해보겠다. 이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몇 년째 빚에 시달리던 분이었습니다. 사업이 기울었습니다. 거래처가 끊겼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날마다 무거웠습니다. 이분이 이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하셨습니다. 믿어야 본전이다. 한 번만 진심으로 해보자. 49일 안에 큰 돈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사업이 터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49일이 지나자 막혀있던 것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년째 받지 못했던 미수금이 들어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작은 도움이 왔습니다. 한꺼번에 온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씩 물꼬가 트이듯 흘러왔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혔던 기운이 열리면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움직입니다. 작은 것이 움직이면 그 다음이 따라옵니다. 이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노란 봉투에 새 지폐 7장을 담으십시오. 월요일 혹은 목요일 오전 두 손으로 봉투를 감싸고 조상님께 조용히 청하십시오. 현관 안쪽, 안방 문이, 주방 동쪽 선반, 세 곳 중 내 집에 맞는 자리에 두십시오. 49일 동안 자리를 옮기지 마십시오. 매주 한번 주변을 닦으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줄이십시오. 조상님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것,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운이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흐름이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길이 닫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기운은 움직이려는 사람에게 먼저 옵니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먼저 닿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49일 후 그 변화를 직접 느끼십시오. 저는 그 변화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반드시 느끼실 겁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힘드신 분 한 분께 조용히 전해 주십시오.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영상 링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분에게도 이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하나씩
답해드리겠습니다.